초등학교 스마트 교육 심화과정 연수 네 번째 시간 구글 클래스룸 준비하기.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실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 활동을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클래스룸을 이용하면 과제를 학생들에게 배분하고 채점하고 피드백을 보내는 등 수업 전반의 활동이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컴퓨터, 태블릿 PC나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별다른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경우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 활동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째, 구글 클래스룸으로 로그인하고 둘째, 구글 클래스룸 안 수업을 개설하고 개설된 수업에 학생과 교사를 초대하며 구글 클래스룸의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수업 도구인 구글 밋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인 로그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로그인하기 위한 계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일반 개인 계정과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G Suite 계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는 G Suite for Education이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정은 gmail.com을 사용하고 G Suite for Education 계정은 학교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는 초등 스마트 교육 심화과정 첫 번째 차시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할 때 두 계정에 이용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gmail.com을 사용하는 일반 계정을 사용하여 수업을 만들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고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교육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G Suite for Education을 통해 인증받은 교육기관에서만 이용하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정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더라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업 결과물이 저장되는 드라이브가 15기가로 한정이 된다는 점, 화상통화 도구인 구글 밋 그리고 줌을 사용하는데 캘린더를 이용해야 돼서 조금 번거로운 점이 G Suite 계정과 다릅니다. 또 일반 계정의 경우 구글 클래스룸의 사용자가 250명까지인데 초등학교의 일반적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초대를 하지는 않으니 사용하기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정 사용자끼리만 초대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G Suite과는 달리 학부모 초대 기능이 없습니다. 반면 G 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이용하면 같은 조직 내 사용자 간 검색과 초대가 쉬우며 드라이브 용량이 무제한인 점, 구글 클래스 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구글 밋을 이용한 화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도메인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워서 보안이 잘 유지되며 구성 학생의 학부모를 초대하여서 학생의 활동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할 때 교사와 학생들이 같은 기관의 G Suite 아이디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 도메인인 gny.go.kr로 끝나는 G Suite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아이디를 신청하시면 교사와 학생의 아이디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타이핑한 후 검색 결과에서
classroom.google.com으로 나오는 검색 결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홈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클래스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룸의 첫 화면입니다. 아직 어떤 수업도 만들거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수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글 클래스룸 수업 만들기. 저의 클래스룸 화면입니다. 예시로 여러가지 클래스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학년 반별로 만든 것도 있고 과목에 따라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룸을 만들 때 반별로 만들지, 과목별로 만들지, 아니면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며 주제별로 클래스를 만드실지 선생님들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룸 안에 수업 내용이 저장되는 공간은 바로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수업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구글 드라이브 안에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글 클래스룸 화면입니다. 먼저 여러 개의 반을 생성을 해보았는데요. 생성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식 계정으로 처음 클래스룸을 만드시는 경우 교사인가 학생인가를 묻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꼭 교사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수업 참여하기, 만들기 기능을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만들기를 클릭하신 후 임의로 제목을 입력한 후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6학년 3반의 클래스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메뉴나 이런 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화면 첫 번째는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 선택을 클릭하셔서 적당한 그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수업을 클릭하셔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지금 현재 학생이 없으므로 학생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 학생이 가입할 경우 이렇게 명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쪽 하단에 보면 아이콘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아이콘은 성적 바로가기, 폴더 아이콘은 구글 드라이브 바로가기입니다. 이 폴더를 클릭하면 6학년 3반에서 활동하고 생성된 파일들이 이 폴더에 모두 저장되게 됩니다. 다시 수업 메뉴로 돌아와서 구글 클래스룸의 초기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기 화면의 메뉴는 왼쪽 상단에 세 줄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수업 버튼은 홈 화면으로 돌아오는 것, 캘린더는 각 수업별 일정을 관리해 주는 것, 그 다음 미완료 과제, 제가 생성했던 클래스, 그 다음에 보관 처리된 수업, 설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완료 과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각 수업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배분했는데 그것이 제출 완료가 되지 않으면 미완료 과제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빠르게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출하라고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각 클래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클래스 오른쪽 상단에 점 3개가 있는데 이것이 메뉴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필요 없는 클래스를 삭제를 하고 싶은데 삭제 버튼이 없습니다. 이때는 보관 처리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보관 처리는 오래된 수업이나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 수업을 이 클래스 화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관 처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생성했던 6학년 3반의 클래스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보관 처리된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6학년 3반 클래스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때 한 번 더 메뉴를 클릭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 클래스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성 화면을 살펴보았으니 나의 클래스에 학생들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코드를 보여주어 초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첫 화면에 있는 수업 코드를 메시지로 보내거나 교실에서 동시에 모든 친구들과 함께 가입할 경우에는 코드 제일 끝 사각형 모양을 클릭하면 이렇게 큰 글자로 학생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 코드를 가지고 구글 클래스룸 초기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더하기 표시를 클릭한 후 수업 참여하기를 눌러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코드를 입력하여 접속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은 바로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사용자 메뉴로 들어간 다음 교사와 학생 중 학생 옆 아이콘을 클릭한 후 학생들의 이름이나 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초대 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에 지스윗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학생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 다음 클래스룸에 공동교사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메뉴 중 교사 옆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초대 메일을 발송합니다. 클래스의 공동교사는 20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추가된 공동교사는 이 클래스를 삭제한 것 외에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수업으로 들어가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단 메뉴는 스트림입니다. 클래스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보이는 화면인데요. 과제가 등록되어 있다는 알림이나 과제에 기한이 있을 경우 그 과제에 대해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이 스트림의 경우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수업을 등록하였을 때, 과제가 게시되었을 때 뜨는 알림을 공지사항으로 활용해도 되지만 이쪽을 클릭해서 선생님이 직접 공지사항을 쓰고 필요한 파일이나 링크 등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스트림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 동영상 등을 입력하고 등록을 했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 이때 오른쪽에 점 3개를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뜨게 되는데 이때 맨 위로 이동을 선택하시면 상단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공지사항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업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구성해 놓은 수업입니다. 이렇게 날짜별로 구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주제별로 구성을 하기도 했는데 날짜별로 구성을 할 경우 차시마다 과제를 배분할 수도 있고 주제별로 구성을 할 경우 해야 할 과제마다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모둠 활동을 할 수도 있게끔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상단 세 번째 메뉴는 사용자입니다. 이 메뉴는 클래스에 소속된 사용자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클래스에는 교사 1명과 학생 15명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 학생의 이름을 클릭할 경우 학생이 참여해야 되는 과제와 과제를 제출했는지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메일 버튼을 누르면 학생에게 과제 현황이나 피드백을 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 메뉴로 돌아가서 상단 네 번째
성적을 클릭하면 우리 반 학생들이 과제를 하고 교사가 채점한 성적이 한눈에 보이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미트을 이용해 화상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줌 같은 다른 화상 수업 도구와는 달리 구글 미트을 G Suite 계정으로 사용하면 링크나 비밀번호를 타이핑하지 않고 클래스룸 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로 구글 미트을 이용할 경우 별도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카메라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만약 스마트 기기로 구글 미트을 이용할 경우 구글 미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구글 미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클래스 안에 생성된 미팅 링크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막 개설한 경우에는 이런 문구가 보이는데 이때 링크 생성을 클릭을 하시면 구글 미트의 도메인이 생성이 되고 학생에게 공개를 하면 메인 메뉴에 계속 노출이 되는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이것이 이 클래스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글 미트의 링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글 미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수업 내에 행아웃 미팅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버튼을 클릭하여 행아웃 미팅 구글 미트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카메라와 마이크를 세팅하시고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추가로 우리 클래스 내 친구들을 이름으로 검색하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번거롭기 때문에 학생들과 직접 사용할 때는 시간 약속을 해서 학생들은 클래스룸 내 주소를 클릭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간편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추가가 끝나면 통화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은 회의의 기본 정보입니다. 가운데는 마이크, 카메라 설정이며 중간에는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 다양한 메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계정 이용자와는 다르게 G Suite 계정 이용자는 한시적으로 올해 9월까지 무료로 녹화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 변경의 경우 참여자들을 어떻게 화면에 보이게 할지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 번째, 자막 사용의 경우 참가자들의 육성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회의에 참여자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 옆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아이콘이 나오는데 교사가 사용자의 마이크를 관리할 수 있고 마이크 오른쪽의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자를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회의 화면으로 돌아와 발표자의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시작 아이콘을 누를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제시되는데 먼저 내 전체 화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컴퓨터 바탕화면 전체가 참여자들에게 공유가 됩니다. 공유를 한번 해보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설명이 다 끝난 후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하단을 클릭하면 화상통화 화면으로 복귀가 됩니다. 이제 다시 발표 시작 버튼으로 가서 두 번째 창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버튼은 컴퓨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 하나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PPT를 클릭해서 공유할 경우 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실행되며 하단에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멈추고 싶을 경우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발표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롬 탭인데요. 활성화된 크롬 창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유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오디오 공유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크롬에서 재생되는 음악이나 비디오의 소리도 같이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공유할 경우 상단 바에 구글 밋의 경우는 녹화 버튼이, 유튜브의 경우는 화면 아이콘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밑에 주소창 밑에 상태 메시지를 보시면 이 창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지 버튼을 누를 경우 화면 공유가 멈추면서 다시 밋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글 클래스룸을 생성하여 사용자를 설정하는 방법, 메뉴, 그리고 구글 밋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과제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